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카스 한 잔이 생각납니다 라고 우리는 그 주제를 하나 덜어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뭐 본인이 저 카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길래, 정확하게 제가 1988년도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에 당시에 이게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주감리 이쪽에 약 22만 7천 평을 제가 이걸 총괄 9,8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는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진로그룹의 그룹 부동산 뭐 어린 나이서부터 시작을 해놨고 그랬는데, 이걸 왜 이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냐. 토지시장에서 과거를 생각을 하면 과거는 토지시장의 제일 큰 적이 과거입니다. 옛날 생각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토지 투자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생각이 나서 그 했던 내용까지 같이 이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야 그러면은 한번 옛날 카스 맥주 공장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현도 지방산단하고 연려져 있는 세종시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어떤가 라우리는 거를 갖다 얘기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88년도 제가 몇 월 달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매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세종시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부강면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충청북도가 고향이신 분 잘 아시지만은 이 부강면하고 소정면이라고 우리는 데에 봐보면은 세종대왕님께서도 그 부스럼을 갖다가 다스렸다라고 우리는 저 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샘물이 있죠. 샘물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그 온천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촬영산맥 줄기입니다. 촬영산맥 줄기인데, 이 촬영산맥 줄기의 맨 아래쪽에 내려가면 전라남도 화순이 됩니다. 지리산 맨 끝자락에. 그러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촬영산맥에다 태백산맥 줄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바로 뭐냐면 그 온천 지역인데, 온천 지역이다라는 건 그만큼 또 물이 좋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여러분 옛날에 먹는 음료를 섞어냈던 진로 석수 아시죠? 이 석수 공장도 제가 촬영산맥 줄기에다 만들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한번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쪽 땅을 갖다 봤던 거예요. 봤던 건데, 바로 뭐냐면은 이 부강이라는 거 바로 밑에 있는 것이 현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금강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신탄진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현도면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러면은 세종시가 들어갈 줄 알았었으면 저 분명히 세종시에다가 안 오고 어디 했냐? 장군면. 그때 당시는 공주의 여기 장기면이 됩니다. 장기면에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면을 가려고 그러면은 부강에서는 가는 방법이 없고, 어디냐? 조치원으로 해서 내려가가지고 유성에서 올라가든가 조치원에서 내려가는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물이 분명히 좋은 게 장군면이에요. 장기면이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있었던 그룹은 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타로 했었던 게 바로 여기에 현도면이 되는데, 이 현도면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때 당시에는 제가 광해원에 가면은 만승산단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대소, 그 다음에 삼성산단이 있는데, 제가 이거와 같이 세 개의 산업단지를 그때 당시에 만드는데 일조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엔 충청북도 조남성 지사님인가 아마 기억하시는데, 부지사님께서
충청북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라고 그래서 도민 이름으로 표창장까지 주신다라고 그러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당시에는 충청북도의 공장을 잘 들여다보지가 않을 때 80년대. 그런데 수도권 정비 계획 때문에 과감하게 제가 내려가서 했던 게 제일 먼저 만승산단.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만승산단이 17만 평입니다. 근데 이 17만 평을 조성하는데 우리 보고 5만 평 가지라고 그래서 나중에 괴산군수로 가신 곽소열 군수하고 이렇게 저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 후보지로 봤던 만성으로 가게 됐는데, 이게 뭐를 얘기하냐.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시장의 가장 큰 적은 과거라고 그랬는데, 이 과거에 봐와서 과거가 현재를 잘 봐왔으면 그건 과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과거의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과거를 찾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의 내일을 보는데 과거는 가장 큰 어떻게 되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과연 제가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부동산 시장을 봤었던 게 현재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나, 바로 오늘 그 증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선 그렇게 하려면은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 현도라고 우리는 측면에서 봐보면은 그 옆에 있는 세종시가 되죠. 그런데 이리로 이제 부강의 옆쪽이 되는데, 이리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만나서 여기가 청원 IC가 됩니다. 청원 IC하고 저기 현도하고는 약 2km뿐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서초동에 진로 본사 있었죠. 서초동까지 오는데 약 50분, 그때 당시에는 뭐 차가 없었으니까요. 50분에서 기껏해야 1시간 정도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종고속도로가 놓이면서 이제 약 한 65분, 70분이면 서울에 도착하겠다라고 우리는 바로 세종고속도로가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 인구는 지난 7월달, 8월달인가? 이게 이제 녹화가 9월달에 이제 하고 있는데, 한두 달 전에 27만 3천 명입니다. 여기에는 세종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행복도시의 50만, 주변 지역에 20만에서 70만이 인구 목표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뭐 다 간다 안 간다는 일단은 차지해 두더라도 이런 내용 정도는 이제 검토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이제 봐보면은 대한민국 중앙부에 있는 정부 직할 광역단체인 특별시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를 주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부로부터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제 특례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그냥 설명으로 이제 넘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 세종시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분석할 건가?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내용을 봤었던 내용이 10년이나 20년 후에 어떻게 됐었던가. 물론 이제 당연하게 이제 뭐 외관서부터 이제 대구라든가 또 아니면 뭐 전주라든가 요것도 이제 시간 나면서 제가 바로 20년 전에 봤었던 내용이 20년 후에 어떻게 변했나를 갖다 한번 해두고. 왜냐? 현지에 가면은 내 작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작품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봐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다 믿을 건 없지만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종시는 좁은 의미의 세종시, 이게 바로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예요.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세종시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지금 연기군, 그 다음에 일부의 어디냐면 청원군, 일부의 지금 얘기한 공주시,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일부의 뭐 이제 그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분할을 받았는데 요 분할한 걸 합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한 세종시라고 그래요. 그게 세종시는 넓은 의미로 세종시라고 쓰고 요 가운데 원래 중앙행정기관이 내려가기로 한 거는 행정복합도시라고 그래서 좁은 의미로 쓴다라고 그러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모였습니다. 뭐가 다 모였냐? 36개의 행정기관과 16개의 국책연구기관이 모였고, 두 번째는 약 22조 이상 되는 개발 비용과 예산을 갖다 확보해서 결국은 세종시를 중부권의 최대의 도시로 만들어 놓겠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중부권 최대의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이때 이제 경합이 벌어집니다. 어디하고 경합을 벌여요? 대전하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사실은 대전하고 세종시하고는 이웃사촌이지만은 친해야 되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통팔달, 이와 같은 인구가 70만 명이 모일 나오려면은 사통발달한 철도하고 그 다음에 도로 건설이 되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동맥이냐 정맥이냐 실필줄이냐 아니면 오장육부냐라고 그런 거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결국은 사람 모이는 곳에 돈도 모인다라고 그랬는데 세종시 인구는 50만 명에다 행복도시 50만 명에다 주변에 70만 명 그러면은 일종의 포항시 규모보다도 포항시가 지금 50만이니까 그 정도 규모로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분석할 때 큰 놈 두 놈에다가 큰 놈 두 놈이라는 건 대전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청주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모두 있는 여러 가지 시군 있죠. 하다못해 천안시서부터 모두 해가지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공주시까지 모두 해가지고 여러 군데 있는 시군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세종시로 빨대 효과를 전부 몰려드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검토하시라라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를 분석을 할 때는 축의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축을 분석을 할 땐 제일 먼저, 자, 어떤 벽면에 부딪히면은 도시라는 건 개발하다가 중단되고 뒤로 빠꾸라 그러죠. 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집가가 잘 안 올라갑니다. 거주에 대해서는 최고 지역이지만 주변의 거주 환경으로는 주거 환경으로서는 최고 좋으지만 땅값이 잘 안 올라갑니다. 자, 뭐냐면은 땅이다라는 건 연결해서 종점이 나와야 돼요. 이 종점이 끝나면 안 돼. 또 종점이 연결이 돼요. 또 연결이 돼야 돼요. 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종점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서 연결시켜서 집가가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축은 제일 먼저 대청댐이 있다. 막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차령산맥이 있다. 막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계룡산이 있다.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내 있는 대전광역시의 그린벨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든 걸 검색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종시는 여기 있다. 그래서 세종시는 아래로 내려가려니 그린벨트하고 만나고, 자, 위로 올라가면 광덕산이라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천안 부여간에 저기간에 고속도로를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뭐냐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주의 장안휴게소 가게 되면 밤이 많이 나오죠. 그게 광덕산입니다. 광덕산 넘어는 천안시, 광덕산 이쪽 넘어는 어디냐면은 이제 옛날에 연기군이니까는 지금 세종시. 그다음에 저쪽으로 가면은 천안시, 이제 청주 이제 이쪽으로 나오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 부여가 나오려는데 바로 그러한 거가 있다. 그래놓고는 이 축이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 축이 어디로 튈 건가? 이리로 갈 건가? 저리로 갈 건가?
이 축을 분석하기 위해서, 왜냐? 그래야 땅값이 올라가면, 현재는 저렴하지만 앞으로 땅값이 어디가 올라갈 건가를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개발암론 찾는 법을 갖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유성과 대전으로 만났을 때 위로 가면은 청주가 있어요. 또 위로 가면 천안이 있어요. 이리로 가면 공주가 있어요. 자, 이리로 가면 대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논산이나 이런 거는 이제 축이 조그만 축이니까 크게 안 되죠. 그런데 유심히 보세요. 대전하고 청주하고 사이에 있는 게 현도입니다. 현도에 그래서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수도권의 파주에 들어가는 아울렛보다 더 큰 아울렛을 현도에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커다란 축의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지점은 유념하셔야 되세요. 다음에 대전하고 지금 얘기하는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그린벨트지만 그 유명한 유성이라고 이제 보셔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공주를 여러분이 모르시는데, 공주하고 세종시하고 중간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저 반포동 생각하면 됩니다. 반포면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공주의 땅 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포면에 땅 좀 갖고 있으면 땅 좀 깨나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유구 쪽에 땅, 조금 떨어지는구나. 유구에 사시는 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이 천안 쪽은 어디가 되느냐? 천안 쪽에는 여러분들 혹시 전이전동이라고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카스 맥주 공장은 대전에 계신 분들 잘 아시지만 유명학원 땅입니다. 이것이 전이에 가면 유명약국 있죠. 유명약국 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가서 계약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내용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반포 이거 상당히 떴는데, 유성도 이거 장난 아닌데, 그러면 현도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게 어디야? 장기, 전이, 전동이 돼요. 소정, 전이, 전동이 되는데, 그런데 그쪽은 산이 많잖아. 산이 많다는 얘기는 나중에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32 법칙을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샘플로 공주시는 그러면 누구하고 붙어야 되느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제일 큰 놈이야. 대전하고 붙을 때는 어디야? 대전하고 붙을 때는 반포예요. 중간이 반포야. 그 다음에 공주시가 행복도시, 세종시하고 붙을 때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장군면, 장기면이에요. 제가 맥주공장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랬었던지요. 알겠어요? 그런 내용으로 땅을 보셔야 봐요. 그냥 어디가 좋다라고 그러고 그냥 그 카페에서들 그리면은 그냥 하시는데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공주라고 그러는 건 이제 이때는 장기인데 장군면입니다. 행복도시역은 그 다음에 여기 반포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논산 쪽은 계령으로 가는 거야. 부여하고 붙으려면 탄천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야? 서산하고 붙으려면 육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천안하고 붙으려면 장안으로 가야 되는데, 자, 우리는 장안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현재의 행복도시에서 천안 쪽으로 붙는 여기가 전이, 전동, 소종이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내용을 해서 어떻게 볼 건가를 갖다가 추적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쪽에 가서 집 지려고 아파트 찾는 거 아니잖아요. 땅이 올라가면은 땅 올라가는 지역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해당되는 지역에 1, 2, 3, 4, 5로 해가지고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해서 축을 분석을 해서 아무래도 나는 공주가 대전호구가 제일 많이 붙을 것 같아. 그럼 반포 가면 돼. 그냥 아니야 나는 세종시요. 그러면 장기면 장군면 가시면 돼요. 아니야 나는 천안호구 같이. 그러면 정안면 들어가시면 돼요. 아니야 나는 서산. 그러면 유급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땅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세종시는 첫째, 세종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들어가고 나가는 동맥, 소위 말해서 인입부, 진출부, 이와 같은 동맥을 갖다 보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안에서 돌아다니는 내부 안에서, 세종시 내부 안에서 행정복합도시, 행복도시 내에서 돌아다니는 이게 핏줄인 거예요. 이걸 또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핏줄 보고 난 다음에 이 안에서 기능은 어떻게 되냐. 이게 오장육부예요. 잘 보셨죠? 어디서 그 들어오고 나오고 있는 제일 먼저 큰 핏줄, 작은 핏줄, 내부 안에서 돌아가는 작은, 그 다음에 내부 안에서 기능이 뭐가 있냐라고 그래서 오장육부의 기능을 갖다가 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장육부의 기능을 보면은 자, 지금 얘기한 1생활권, 2생활권, 3, 4, 5, 6생활권까지 있잖아요. 그 권역별로 기능을 부여해 놨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나는 무슨 기능이다. 이거는 대부분 뭐야? 건물의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는 건물을 보는 게 아니고 땅을 보는 거 아닙니까? 땅의 기능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토지 투자의 가장 커다란 적은 뭐냐? 과거. 나한테 과거는 달콤하죠. 과거라는 아주 친한 놈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아주 흐릿하게 풍세, 광덕, 소종, 그 다음에 송악이라고 썼는데 혹시 놀라시지 마세요. 이 송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송악의 당진의 송악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여기는 아산시 송악면이 있습니다. 이게 광덕산 밑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게 광덕산이다 그러면 풍세가 있고 송악이 있고, 그 다음에 소종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광덕은 여기 있고, 광덕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광덕산 주변에 몰려있던 가장 열악한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대로 종점이 연결하고 가다가 여기에 광덕산이라는 큰 산에 의해서 결국은 가버리질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장 낙후한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여러분, 천안에서 풍세 어떻게 됩니까? 제가 80년대, 90년대 그룹의 일 때문에 여기 풍세를 다니려면 농공단지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 산골짜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삐까번쩍이죠. 과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아산시에 거주하시는 분 아시죠? 제일 저기 그 후진이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일 발전이 저한 지역이 송악면입니다. 아셨어요? 이게 당진 송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광덕이나 풍세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추계의 변화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 추계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자, 어느 곳의 변화가 가장 클까요? 자, 지금 얘기 행정중심 복합도시예요. 조치원을 지나 전동, 전이, 소종, 그 다음에 천안 나오는데 여기 천안을 여기를 풍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천안의 입구가 여기가 풍세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봐봤을 때 이 축은 철도 축분이 없어. 왜? 지형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도로라 우리는 교통을 갖다가 한번 보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도로에 접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조만간에 도로 한 부분만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 지식을 갖다 올려드릴게요. 부동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지식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여태껏 이제 제가 이달에 9월 달서부터 강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인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 얘기하면서 지역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권리 분석도 하고 이제 도로 분석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 유명한 장기미지평인의 공원 분석도 하고 이러한 토지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거의 다 마스터하게끔 갑니다. 제가 큰 소리 하나 칠게요. 대한민국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저 혼자뿐입니다. 한 부분뿐이 안 돼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만 나오지 여기에 모든 내용을 갖다 복합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자기가 전공한 부분만 강의하지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 볼 수 있어서 강의하는 분이 별로 안 되십니다. 더 대학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국토정책론에다 토지개발론 전부 모두 이거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 뭐 제가 어디 투자하라고 전혀 강의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분석하는 걸 보고 아, 그 지역은 내가 관심 있다. 그럼 집중 내가 강의한 내용 가지고 집중 스터디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우선 제일 먼저 천안, 청주공안, 복선전철이 이게 세종시 북부권을 통과해. 북부권은 제일 위에 소정서부터 전이, 전동, 그 다음에 이제 조치원인데 소정, 전이, 전동이 지금 얘기하는 세종시의 북부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골짜기야. 그런데 뭐 어머 이제는 뭐 KTX가 아니고 뭐 새마을호 철도가 아니고 뭐가 다녀? 복선 전철이 다닌다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하면 이제 전이 전동에서 간단하게 하면 조치원에서 여러분들 뭐냐 티켓 하나 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이제 올 수 있는. 그동안에 어디까지 갔어요? 온양까지 갔잖아요. 온양 아니 나는 그냥 내려갈래.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청주공항까지 이제 티켓 하나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추계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근데 요거만이 아니고 또 여러분 그 유명한 세종고속도로 있죠. 세종고속도로 또 북부권을 통과해. 북부권이 어디서 소정, 전이, 전동. 원래 이제 조치원은 좀 빼놓자고. 큰 도시니까. 이 또 북부권을 통과해. 그런데 여기에서 조치원에서 난리예요. 뭐가 난리야? 세종시의 내가 나중에 그 지역을 잊어버렸는데 저 그 종점 압니다. 네, 공개해 드릴게요. 야, 거기만 나와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조치원도, 왜냐면 조치원이 좀 요즘 쪼그라들어요. 우리 조치원은 고대도 있고 그러는데 조치원에다가 인터체인지 하나 내달라 이거야. 세종고속도로 만약에 조치원 쪽에다 인터체인지 한번 내줬다라 그러면 그 북쪽인 전이, 전동, 여기 그 소정원 또 저거 난리 납니다. 아마 난리 나요. 난다라 우리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봐보자 이게요. 자, 천안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힘드세요. 여기 국제공항에 이렇게 해서 철도가 난다. 세종고속도로가 나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아산에서 여기 가면 당진에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아산에서 천안을 거쳐서 어디야? 청주시까지, 이거 공항 청주시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또 공사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공주루에서 내려가 있는 논산까지, 아까 논산이 생각이 안 나는데 논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있죠. 그 다음에 그래 여기 도대체 북부 구간에 몇 개 고속도로가 만나는 거예요. 지금 대충 쉬어봐도 3개인가 그러네. 3개. 거기다 경부고속도로는 삐졌으니까 치지도 말자 이런 얘기예요. 북부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3개 고속도로에다 전철 1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내용이 없다라 그러면은 토지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별로 안 가져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천안 논산간 기존 고속도로는 빼자 이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빼자. 여기가 여기 이렇게 표시돼 있죠. 요게 세종시야. 요 세종시인데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고속도로 지나가죠. 천안에서 지금 얘기한 전동을 해서 여기 가는 철도가 지나가죠. 그 다음에 당진에서 내려가는 고속도로 북부 구간을 지나간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맥주공장, 카스맥주공장과 하듯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뭐 맡겨놓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일 먼저 토지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단돈 10,000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원으로 투자가 가능한데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은 저렴한 가장 뿌듯한 게 뭐냐면은 돈 조금 놓고 나중에 투자 가치가 몇 배 올라간다든가. 지금은 뭐 몇십 배, 몇백 배는 설명하는 거는 뭐 상당한 난센스고, 이러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 바로 뭐냐? 세종시에서 한번 찾아봤다 이거예요. 지난번에는 어디서 찾아봤어요? 지난번에는 어딥니까?
그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에서 찾아봤잖아요.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제가 찾아봐 드립니다. 어디가 최고다는 얘기 아니고, 세종시에서는 결론은 전이, 전동, 소종 쪽으로 가야 되고, 천안으로 얘기하면 풍세, 광덕 쪽으로 가셔야 돼요. 알으셨어요? 그러한 내용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